자,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요. 정부가 부동산 PF 직접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부실 사업장이 당초 예상보다 2~3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이 금융권 부실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지금 현장 실사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하인 부실 등급을 받아가지고 경공매 대상으로 처분해 나가야 될 게요. 그 규모가 예상보다 2~3배가 늘어날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부동산 PF 중에 제일 하등급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경공매 처분한다 이랬는데 기존에 그 규모가 얼마 안 될 거다. 전체 합쳐서 뭐 한 20조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보다 월등하게 많을 거다. 실사해 보면 전부 감추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금감원 등이 해보니까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과 토지 담보 대출이 가장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에 경공매 사업장이 당초보다 2조 수준에서 2배 늘어난 4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동산 PF 부실이 예상보다 훨씬 내용이 더 심하더라는 겁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금 5월 제시한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지금 실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하 등급을 받아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경공매 사업장이 2조에서 4조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그냥 서류만을 가지고 2조쯤 된다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4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PF를 4등급으로 나누어서 이 중에 부실 우려가 된 부분을 처분하기로 그렇게 하는 거죠. 땅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까지 해서 총 230조의 PF 사업장을 정부가 조사한다 했어요. 그래서 애초 5에서 10% 많아봤자 230조의 10%인 20조 안팎일 거다라고 봤는데 또 그 중에서 경공매 처리해야 되는 부실 사업장은 전체의 2~3% 될 거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정부의 추정보다 2~3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작년에 9.9에서 올 3월 말에 20%로 뛰었고 6월 말 기준으로 30%까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정이하 여신이 부실 채권 비율이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것 중에서 부실 채권이 30%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에는 자기들이 평가한 부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정부가 지금 현장 점검에 7월달부터 나서고 있죠. 그래서 수두룩하게 지금 이렇게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권이 3개월만 연체해도 경공매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공매 처분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매수세도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매수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도 지금 저축은행이 사업에서 적자가 심한데 대부분 적자지요. 근데 소유한 땅까지도 지금 부실로 자기들이 이제 대출을 해줘서 가지고 있는 땅까지도 부실로 경공매 헐값 처분이 되니까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정부의 취업자 통계가 엉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 1시간 일을 해도 이 고용률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률 63%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대학 졸업하고 알바를 하고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취업이 제대로 안 돼서 월수금 오전에 잠깐 몇 시간만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지금 취업자로 분류되어서 고용 훈풍이다라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 취업자 통계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통계청의 15세 이상 고용률이요 지금 63%라고 하고 있는데 통계청은 조사를 진행한 그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은 모두 취업자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취업 준비생이고 가끔 용돈 벌기 위해서 알바하는데 이걸 갖다가 통계상으로 취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긱워크라고 초단기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고용 착시 확대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초단기 일자리 긱워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긱워크라는 말은 단기 일자리인 긱과 근로자를 의미하는 워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배달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긱워커에 속하지요. 자, 그래서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에 그 노인분들 와가지고 사거리에서 깃발 들고 있는 그것도 전부 긱워커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통계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앞장서서 되겠습니까? 자, 부동산 통계는요, 심각한데 덜 심각한 것처럼 내버려 두다가 뒤늦게서 조사하니까 실제 부실이 2배가 더 많더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자, 이 고용은 또 엄청 부풀렸다가 그 대부분이 일 같지 않은 용돈벌이를 취업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정부가 지금 이 가계 대출에 대해서 2020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4년 전에 1년 만에 100조가 늘어났죠.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가 하는 듯 하는 금융 규제가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의 이 금융 규제 정도를 가지고 지금 집을 사서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공급 우려를 부추겨 놓은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자 주택 매수가 일부 지역에 늘어났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그냥 대출 규제 가지고 막는 척 한다고 막아지겠느냐.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실시한다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폭이라는 게 형식적이지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린봤자 그것이 사실 금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투기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국내 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의 4위, 5위인 티몬과 위메프가요, 거래대금을 지금 지불을 못해가지고 입점사들이 수백억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메프 티몬 사태라고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이게 2018년에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고 팔았던 전자화폐 머지 포인트 사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머지 포인트도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돈 끌어들이려고 이런 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천억대의 환불이 불발이 되면서 돈 떼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위메프 지금 대금 지급 지연 사태도 자체 보유 현금 없이 판매 대금을 갖고 돈을 돌리다가 자금 경색이 발생하니까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티몬하고 위메프는 어떤 회사냐?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Q10의 산하기업이야. 두 개 다 주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티몬은 매출 1025억, 그런데 영업손실이 1527억.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 6386억이에요. 위메프는 매출이 1385억, 영업손실이 1025억, 자본이 마이너스 2398억이에요. 유사한 인터파크 커머스도 매출 342억에 영업손실 157억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티몬이 하루 결제 210억, 위메프가 93억인데 지난달 티몬의 결제 추정액이 8398억, 위메프가 3082억이래요. 그런데 이 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팔은 사람들이 수백억 대에 달하는 대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구매한 여행 상품이 취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메프 업주 500명이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판매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몬조차도 지금 엊그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지연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티몬 위메프와 연결되어서 여행 상품을 팔던 모두투어, 하나투어, 노란풍선 같은 국내 여행사들이 지금 대부분 판매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자, 이커머스에서 팔고 돈은 이커머스가 받아가지고 이런 여행사나 이 가입 업장들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대금 지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몬하고 위메프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2달까지 자체 보유하다가 판매자들에게 한꺼번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발생한 매출로 5월 거래를 정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돌 빼가지고 밑에 돌
이 공군은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지금 이 두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티몬, 위메퍼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 Q10이고 거기에 Q10의 창업자는 구영배라고 하는데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후에 지금 싱가포르로 건너가 가지고 Q10을 창업하고 이베이 코리아, 티몬, 위메퍼, 인터파크 커머스, AK몰, 미국 위시 등을 잇따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자본 장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는 것도 매우 불안하다.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나는 바로 대금 결제를 하지만 구입과 동시에 돈을 갖다가 업장한테 바로 주지 않고 모아서 결제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